안녕하세요, 알렉스강입니다. 휴일이 하루 생겼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8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인데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휴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어서 휴일이 하루 줄었기 때문인데 연휴가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휴식도 취하고 소비도 늘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을 계속 찾아보면 되겠죠. 이건 지난 4월 뉴스입니다. 과거 뉴스 사례를 살펴보면 연휴를 앞두고 여행 기대감에 여행주가 강세였습니다. 당장 짧게는 올해 4월만 하더라도 4월 말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5월 초 어린이날 등이 퐁당퐁당 휴일이 있었죠. 연차를 가운데 하루씩 더 붙이면 길게 연휴를 갈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4월은 한참 코로나가 심각했던 시기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모두투어 차트를 살펴보면 이때 4월 28일 고가는 17% 그리고 종가는 7.69%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로 다시 이렇게 하락과 횡보가 이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4월과 5월은 코로나가 한참 심각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이 나왔고 지금은 어떻게 됐죠? 훨씬 더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반짝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휴일 관련 뉴스 때문일까요? 요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요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계속 뉴스를 살펴봅시다. 이번에 생긴 8월 연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또 갑자기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뉴스들이 막 쏟아졌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백신 실험에서 모든 투약자에게 면역 반응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 결과에서는 T세포도 모든 참가자에게 생성되었는데 우리 몸에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면역체계의 중요한 요소죠.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도 면역 반응이 성공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정말로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에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라는 건데 빠르다면 빠를 수 있고 늦다면 늦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일단 당장 8월에 생긴 연휴는 오늘 나온 이런 백신 뉴스와는 상관이 없죠. 8월 중순의 연휴에도 백신은 아직일 테고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연휴니까 8월의 여행 관련주는 어떨까요? 앞서서 차트를 통해서도 봤듯이 4월에는 6일간이나 연휴가 있었는데도 여행주의 주가 흐름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 관련주의 주 수입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거는 모두투어의 보고서입니다. 모두투어의 분기 보고서를 보면 여행 알선 서비스에서 매출액 비율이 81%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 알선 서비스의 주요 상품은 84%가 넘게 해외여행 알선 및 항공권 판매입니다. 이게 주요 상품이죠. 즉 해외 여행객이 증가해야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의 연휴 기간에는 전 세계가 출입국을 크게 제한하고 있던 시기였죠. 지난 4월 27일 뉴스를 보면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아주 긴장 상황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해외 여행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지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들어오기 힘들죠. 일단 입국하면 발열 체크부터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되고 지정된 기간 동안 격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 활동하다가 걸리면 처벌도 받고요. 그러느니 그냥 국내 여행이나 했던 거죠. 그리고 국내 여행으로는 아까 살펴본 모두투어 보고서와 같이 여행 관련 회사 수익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앞서 보고서에서 살펴봤듯이 수익의 80% 이상이 해외여행 알선 서비스에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8월의 연휴는 어떨까요? 오늘자 외교부의 입국 제한 조치, 대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여행 자주 다니는 곳을 먼저 살펴볼 때 사이판이 있죠. 사이판의 경우에는 입국자 전원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안 하면 지정된 정부시설에 격리되고 하루에 $400씩 그 거주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이 괌의 경우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어쨌거나 14일간 자가 또는 숙소에 의무 격리됩니다. 그러니까 14일간 리조트 한 군데에서만 계속 머물러야 되죠. 발리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중국, 미국을 비롯해서 129개 국가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14일간 격리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정된 격리 시설에서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아직은 대부분의 나라가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14일 정도의 격리를 시키고 있죠. 그러느니 그냥 여행을 안 가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휴는 빨간 날이 하루 생겨서 겨우 3일이죠. 사실 청와대도 이번 휴일간 그냥 국내에서 소비하라는 거지 해외여행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3일로 해외여행은 너무 짧습니다. 무리해서 연차를 쓰고 해외로 나간다고 해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검사받고 격리당하고 그러느라 쉬지도 못하죠. 그리고 국내 여행으로는 여행주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 이번에 연휴가 생겼다고 여행주가 직접 수혜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공주는 또 어떨까요?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기내 좌석을 뜯어내고 화물을 채워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내에 모두 짐을 싣고 운항을 하면서 2분기에 적자가 우려되었는데 오히려 1,00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죠. 그동안 항공기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건 기름값 대비 항공 운임의 그 수지가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낮은 상황이고 국제 운임이 또 증가가 되었죠. 그러느니 그냥 놀리기에는 항공기에 엄청나게 싼 기름으로 화물을 운송하니까 이제 수지가 맞게 된 겁니다. 네이버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찾아봐도 거의 대부분이 대한항공이고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간간히 섞여 있죠. 대한항공은 이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오늘 거의 5%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아직 크게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 운임이 오르고 항공유 가격이 떨어져서 국제선 운항이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이번 항공사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대한항공은 1분기에 비해서 이렇게 오르고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 개선 각도가 대한항공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차트를 잘 봐야 됩니다. 대한항공은 1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여전히 적자 상태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어도 아직 적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저가 항공사들은 2분기에는 오히려 적자 폭이 더 증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주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공들은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번에 반짝 연휴가 생겨서 국내 여행, 제주도 여행 같이 그런 국내 여행에서 저가 항공사들이 잠깐 수익을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의 적자 상황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항공주나 여행주가 영원히 하락만 이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앞에서 코로나 백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9월경 코로나 백신이 대규모로 공급이 된다면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우리 한국인 입국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여행주와 항공주도 그때쯤이면 큰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죠. 주가는 미래 기대감까지 먹으면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온 다음 주식을 매수하는 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을 끝내고 공급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그 바로 이전에 저점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통해 관련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 요런 항공주 또는 여행 관련주들이 좋은 소식이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식 이야기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